자, 여러분 7장 오늘 할 건데요. 7장의 내용이 그렇게 막 어렵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리고 뭐 파워포인트는 내가 좀 욕심이 나서 막 80 몇 페이지를 만들어 놨긴 했지만 내가 봐서는 오늘하고 금요일날 수업하면 충분히 진도가 다 나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8장, 9장, 10장, 11장까지 욕심이 나요. 근데 지금 우리가 4주밖에 안 남아갖고 11장까지는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이 책의 핵심은 11장이에요. 결국 자동제어 여러분 배워서 뭐 하려고? 이 책의 내용 배워서 뭐 하려고? 여러분이 회사 가서 뭘 하고 싶은 건데? 설계하고 싶은 거잖아. 디자인하고 싶은 거죠. 여러분은 엔지니어잖아요. 엔지니어는 세상에 없는 새로운 그 시스템, 제품, 물건을 만드는 거거든. 설계를 해야 되는 거거든. 근데 11장이 그 내용인데요. 10장까지밖에 못할 것 같은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여러분 최대한 빨리 해봅시다. 자, 제목이 뭐예요? 시간 영역의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시간 영역에서 시스템을 분석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시간 영역의 해석이고요. 이건 마치 자동차를 여러분이 산다고 칩시다. 여러분 소비자예요. 뭐 만드는 사람일 수도 있고 상관없어요. 소비자. 그러면 여러분이 제품을 비교를 해야 되잖아. 왜? 뭐 여러 회사 제품이 있으니까요. 자동차 회사가 여러 개가 있으니까. 혹은 그 회사 내에서도 자동차의 종류가 되게 많죠. 그럼 뭘 사야 될까? 고민을 막 해요. 그러면 사람들마다 다 기준이 달라요. 나 같은 경우에는 나는 속도도 좀 빨랐으면 좋겠고 가격도 좀 쌌으면 좋겠고 뭐 이런 기준이 있다고. 가격? 성능도 되게 다양하겠죠. 뭐 성능이랑 얼마나 많이 사람을 태울 수 있느냐, 짐을 많이 실을 수 있느냐, 혹은 뭐 제로백이 빠른, 뭐 가속이 난 중요해. 제로백이 더 중요하냐? 아니면 최고 속도가 더 중요하냐? 나는 그냥 막 250km까지 막 달리고 싶어. 어떤 사람은 우리나라 도로에서 무슨 250이야? 150이면 충분하지? 뭐 다 기준이 다른다고요. 그쵸? 지금 여기서 다루는 것은 그래서 제어 시스템, 우리가 지금 설계하려고 하고 혹은 분석하고 싶은 시스템을 뭐를 기준으로 할 것, 뭐를 기준으로 평가를 할 거냐. 그 평가를 해야 만약에 여러분이 사는 사람이라면 내 기준으로 봐서는 얘는 틀렸어, 얘는 빠꾸, 얘는 안 사, 이런 거고, 여러분이 설계하는 입장이라면 이 기준으로 봤을 때는 얘는 개선을 해야 되겠다, 얘는 충분하다, 뭐 이런 판단을 내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기준이 되게 중요해요. 시스템의 평가의 기준, 그리고 항목 어떤 걸 평가할 거냐, 그런 것들. 그런데 여기서는 그 평가하는 거를 이 책은 두 가지로 나눕니다. 시간에 관련된 평가 항목, 그 다음에 주파수에 관련된 평가 항목, 이렇게 두 가지로 딱 나눠요. 분석하는 방법을 두 가지로 나누는데, 지금 7장에서는 시간에 관련된 거고요. 9장에서는 주파수에 관련된 거를 평가하는 그 항목이랑 기준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시간에 관련된 거고요. 그래, 시간에 관련된 거니까 당연히 첫 번째 딱 시작하자마자 시간에 대해서 어떻게 시스템이 응답하느냐, 리스판스 하느냐를 이제 정의를 먼저 하죠. 용어를 서로 이제 맞춰야 되니까. 그래서 처음에 여기 얘기합니다. 시간 응답이다. 그건 시간에 대한 출력, 시간에 대한 그 내부의 상태, 이런 것들을 시간 응답이라고 부르겠다. 그리고 그 시간 응답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과동 응답과 정상 상태 응답이 있는데, 이제 영어로는 transient response, steady state response. 그래서 여러분 가끔 약자가 여기 여기 T가 있고, 이건 transient란 뜻이고요. 요 밑에 subscript라고 하죠. 이렇게 밑에 아래 첨자, 아래 첨자. 요 아래 첨자는 steady state의 약자고, 요 아래 첨자는 transient예요. 여기 괄호 안에 있는 거는 시간이란 뜻이고, 그쵸? 여러분 같은 T자라고 해서 맨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잖아. 섞이니까 조심하라고요. 의미를. 디테일에 있어요, 여러분. 중요한 건 디테일이야. 이런 디테일, 사소한 거 하나 꼼꼼하게 챙겨야지 여러분 나중에 실수 안 해요. 그럼 결국 뭐냐? 응답이잖아요. 시스템의 응답. 시스템이 여러분이 뭐 샀을 때, 얘 뭐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달릴 때 뭐 이런 거겠죠. 뭐 엘리베이터는 여러분이 뭐 탈 때 어떤 내가 입력을 딱 주면 얘가 반응을 할 거 아니에요. 그 반응이 이제 여기서 말하는 응답이야.
그런데 그 응답을 시간에 따라서 한번 검토해 보겠다 이런 뜻이고, 그걸 두 가지로 나누는데 트랜전트와 스테디 스테이트 응답이에요. 트랜전트라고 하는 건 과도응답이라고 표현하고, 그 입력이 여러분이 탁 변화를 준 거지. 뭐 자동차 같은 경우는 가만히 서 있는 차에다가 갑자기 엑셀을 딱 밟으면 가만히 있다가 출발을 할 거고, 엘리베이터라면 저기 5층에 있는 엘리베이터를 내가 10층에서 여러분 버튼을 딱 누르면 어떻게 돼요? 입력을 딱 주면 어떻게 돼요? 가만히 서 있다가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죠. 그 변화, 입력을 줘서 출력이 한 상태에서 다음 상태로 급격하게 보통 급격하게 변하죠. 급격하게 변하는 그 단계에서 나오는 응답을 과도응답, 트랜전트 응답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글로 가끔 뭐 역사나 이런 데 과도기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무슨 왕정에서 무슨 현대 민주주의로 과도기에서 많은 사건들이 벌어지고 그렇잖아요. 영국도 왕이 있었자, 지금도 있구나 참. 아무튼 그러다 왕이 지배하다가 어느 순간 민주주의로 넘어갔죠. 그러면 그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혁명이 사람 죽고 프랑스도 막 많이 죽었잖아 그 사이에. 그쵸? 우리나라도 조선시대라는 왕이 있다가, 그쵸?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민주주의 정부가 생기니까 그 사이에 또 무슨 많은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쵸? 그런 뜻이야. 그래서 급격하게 변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과도응답이고요. 정상상태 응답은 뭐예요? 여기서 정상이 여러분 계속 몇 번 얘기하는 것 같은데 노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글로 직역하면 조심스러워 가끔. 그래서 노멀 정상 비정상 그런 얘기가 아니고 이건 제대로 된 거다 이런 게 아니고 정상, 가만히 있다는 뜻이에요. 스테디, 가만히 손이 이렇게 흔들리지 않고 이렇게 가만히 있는 거 스테디. 이렇게 내가 손 떨리면 이건 또 다른 얘기구나. 아무튼 스테디, 가만히 있는 거. 시스템의 답이 가만히 있는 상태.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엘리베이터라고 봅시다. 엘리베이터 가만히 있었어요. 5층에. 내가 버튼 눌렀어요. 10층으로 움직이죠? 그럼 어떻게 돼요? 가속을 하겠지. 처음에 엘리베이터 가만히 있다가 쫙 올라가겠지. 그 상태가 무슨 상태예요? 과도응답, 과도 상태야. 그러다가 일정한 속도로 쭉 올라가겠지. 한 6층, 한 5층 중간부터 10층 바로 직전까지는 어때요? 속도가 일정하게 올라갈 거야. 이렇게 쭉. 그거를 정상 상태라고 보면 돼요. 그러다가 정지할 때쯤 되면 어떻게 돼요? 또 속도가 줄죠. 확 줄겠지. 그러면 어때요? 그때는 과도응답. 그러니까 뭔가 상태가 급변하는 거. 움직였다가 안 움직였다가 움직였다가 안 움직였다. 이런 그 중간 상태는 과도 상태. 그리고 일정하게 그게 유지가 되면 그건 정상 상태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탁 칼로 이렇게 탁 잘라갖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정상 상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과도 상태, 이거 못해요. 아무도 못해요. 그냥 느낌만 알으세요. 이거 느낌만. 식으로는 이렇게 쓸 수 있어. 그리고 정상 상태의 과도 상태는 이렇게 정의되어 있어요. 시간이 무한대로 갔을 때 0으로 사그러드는 출력 성분, 출력이 있는데, 이 YT가 있는데 이 중에 일부는 시간이 지나면 사그라드는 부분이 있을 거야. 일부. 그거는 과도 응답이다. 그럼 남아있는 애가 있겠지. 그 남아있는 애가 정상상태 응답이다.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무한대로 가야지만 알 수 있는 거잖아. 그러면 결국에는 현실적으로는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그렇지만 진작은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트랜전트, 이 과도응답이 없어지고 나서 시간이 좀 지나면 일정하게 출력이 나올 거예요.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에는 도착하면 가만히 있잖아요.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정지해 있다가 그거 정상 상태지. 가만히 있잖아. 엑셀 밟아. 그럼 가속하죠? 그럼 과도 상태죠? 과도응답 상태지. 그러다가 시간이 좀 지나면 차가 일정하게 유지될 거야, 속도가. 그치? 내가 입력을 딱 주고 나면 가속하다가 어느 순간 속도가 일정하게 되죠. 그럼 거기서부터는 정상 상태라고 보면 돼요. 그 정상 상태가 내가 원하는 출력과 정상 상태의 응답 사이에 그 갭이 있느냐, 오차가 있느냐, 그거를 정상 상태에서 만들어지는 오차다라고 봐요. 이거를 극명하게 보는 건 엘리베이터 보면 돼요. 엘리베이터 너무 여러분
여러분 집에 좋은 엘리베이터라면 상관없는데 우리 아파트 단지는 좀 단지가 오래됐어요. 그래서 엘리베이터가 좀 후졌어. 그럼 어떻게 돼요? 엘리베이터가 1층에 있다가 탁 버튼 눌러? 그럼 과도 상태에서 출발해가지고 정상 상태로 쭉 올라오다가 거의 지금 내가 사는 층에 도착할 때쯤 되면 과도 상태로 바뀌어갖고 도착하죠. 그럼 도착하면 가만히 있잖아. 문이 열리겠지. 그때가 정상 상태인데 그때 가끔 보면 엘리베이터 높이가 이렇게 안 맞는 경우 있죠. 이렇게. 좀 무서워. 응? 이게 뭐야? 이거야. 가만히 있는, 그러니까 최종 어떻게 보면 결과에 도달했는데 내가 원하는 거랑 이만큼 오차가 있어. 그게 정상 상태에서 오차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동차로 보면 내가 나는 100km로 달리고 싶다고 해서 엑셀을 착 밟았어. 그러면 과도 상태에서 출발해서 쭉 정상 상태로 가다가 어느 순간에 속도가 일정하게 유지되겠죠? 그러면 이제 정상 상태로 도달했을 텐데 속도가 100이 아니라 한 98이야. 정상 상태 오차? 이만큼 난다라고 보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이런 시간응답, 내가 시스템에 대해서 이제 요런 게 있다라고 하고 이제 이건 이제 별개. 딴 얘기. 그러면 내가 이제 시스템을 평가하는데 이거는 속도가 빠른 건지, 이거는 뭐 반응성이 좋은 건지, 뭔가 이런 항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평가를 해야 되는데, 평가할 때 그 기준이 되는 어떤 문제, 그거 기준 문제. 여러분, 수능이 왜 지금 수능, 평가. 여러분의 실력을 평가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쵸? 그 중에 우리 뭐 수리 영역. 짜증 확 나지요. 갑자기 이런 얘기 하니까. 수능에서 막 영역 나오잖아. 똑같아 지금. 시간 영역이야 이거지. 시간 영역. 그러니까 우리는 시스템한테 수능 시험 문제를 주는 거야. 왜? 줄을 세워야지. 여러분 너무 기분이 안 좋아요? 줄을 세워야지. 뭐 이 친구는 되게 공부 잘하는 친구, 이 친구 공부 되게 못하는 친구. 줄 세우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똑같은 시험 문제를 영역별로 나눠서 탁 주면 되지. 딱 이거야. 그래서 시스템이라고 하는 애가 도대체 몇 등 하는지 궁금한 거야. 그러면 시험 봐야지. 시험 보는데 영역을 뭘로 나눴어요? 시간 영역과 주파수 영역으로 나눈 거야. 그쵸? 두 과목으로 나눴어요. 그럼 시간 영역을 오늘은 시간 영역에 대한 문제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면 여러분 시스템이 여러 개 있는데 문제를 다르게 내면 돼요? 안 되지. 같은 날 같은 문제로 같은 조건으로 시험을 봐야 공평하죠. 그래서 똑같은 시험 문제를 내기로 하고 그 문제를 정했어요. 시간 영역에서 문제 내는 그 문제 1번 계단 입력, 램프 입력, 포물선 입력, 이렇게 세 가지 문제를 주는 거예요. 시스템한테. 그러면 무슨 A라는 회사에서 만든 시스템은 요 입력 이 문제 3개 탁 풀었더니 어떻게 돼요? 이렇게 반응하고, 그럼 점수 몇 점? 그치? 그렇게 하는 거야. 그렇게 하면 뭐가 돼요? 그럼 비교가 되지. 그러면 A사 제품, B사 제품, C사 제품 딱 봤을 때 같은 문제로 같은 조건으로 테스트 딱 하고 나오면 결과를 딱 보면 비교가 딱 되니까 우리는 얘 사야 되겠다, 얘 뽑아야 되겠다, 이런 느낌? 그쵸? 그래서 문제를 여기 막 평가 함수니 근데 지금 딱 수능하고 1대1로 딱 이해가 쏙 되잖아요. 예제를 너무 잘 만들었어요. 계단 함수, 램프 함수, 포물선 함수. 각각이 어떻게 될까요? 계단 함수는 여러분 많이 했던, 그쵸? 우리 UT라고도 많이 쓰고요. 왜냐하면 유닛 스텝 함수라고 해서, 그래서 스텝이라는 표현을 쓰기 위해서 여기다가 잘못 눌려요. 이게 애플 펜슬이 가끔 이렇게 잘못 눌려갖고 UTS 아래 첨자 S 넣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스텝이라는 뜻이니까 아래 첨자 잘 보세요. 아래 첨자, 위 첨자, 그리고 요 위에 모양, 뭐 햇을 썼느니 뭐 이게 물결을 썼느니 막대기를 썼는지 이런 거 디테일을 여러분 잘 보세요. 디테일이 중요한 거야. 공학하는 사람들은 디테일이 중요한 거야, 여러분. 사이언스, 과학 이런 사람들은 빅픽처를 봐야 되지만 우리 같은 엔지니어는 작은 그 디테일이 중요한 거예요. 디테일 하나 놓치면 문제 생겨요. 자, 계단함수인데, 그쵸? 계단함수 이거잖아요. 이렇게 쭉 시간에 따라서 가다가 시간 영역이잖아. 시간 영역에 오늘
그 시험 문제 만드는 거니까 무조건 축은 시간축이지. 무조건 X축은 다 이제 시간축이야. 이제 여기 모든 문제도 그렇고 답 쓴 것도 보고 해석하는 것도 다 시간축에 대해서 보는 거예요. 입력을 뭘 줄 거냐? 입력을 여기서는 이제 레퍼런스라는 뜻으로 RT라고 다 지금 레퍼런스라는 뜻이에요. R이 약자가. 입력을 이렇게 줄 거다. 이렇게 가다가 0이라는 시간에 이렇게. 근데 이 높이가 만약에 1이면 단위 계단함수고, 높이가 1이 아니라 나 높이 R로 할래. 그러면 그냥 계단함수라고 부르고 높이는 R이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걸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쵸? 근데 이렇게 표현하면 여러분 이해는 이게 훨씬 쉬워. 그치? 그런데 요거는 수학적으로 뭐 좀 애매해. 이거는 프로그램 짤 때는 이렇게 짜기 되게 좋은데 수학적으로는 하나의 기호로 묶는 게 좋기 때문에 요걸 더 선호합니다. 사람들이. 방법이에요. 1번, 2번 있는데 1번은 프로그램 짤 때 이렇게 짜면 돼요. if문 쓰면 되잖아. 이거 if문이고 if 뭐면 R이고 뭐 if 뭐면 뭐 0이고, 이건 프로그램 짜기 좋은 형태고, 얘는 수학적으로 기호 우리 UST라고 하는 걸 정의를 했죠. 그렇게 하면 좋아요. 그럼 이 시험 문제는 뭐를 평가할 수 있을까? 여러분 수능 봤을 때 기억나잖아요. 1번 문제 뭐 함수에 대한 문제, 뭐 오지선대학, 육지선대학 중에 고르라고 하는 그런 문제는 여러분을 뭘 여러분의 능력 중에 뭘 평가하는 거야? 바로 그런 느낌으로 계단함수는 시스템에 뭘 평가하는 그 문제냐면, 자 0이었다 갑자기 2를 줬잖아. 빡! 여기가 뭐예요? 여기 그냥 엄청난 점프지. 이렇게 가다가 미분도 안 되는 데잖아요. 가다가 점프를 팍 하는 거죠. 그래서 순간적인 크기의 점프, 입력을 그냥 급격하게 준 거야, 변화를. 그러면 시스템에 어떻게 빨리 반응하느냐. 그러니까 자동차로 보면 뭐예요? 가만히 있다가요, 엑셀을 그냥 끝까지 팍 밟은 거지. 빡! 그러면 어떻게 돼? 스포츠카는 어때요? 튀어나가지. 표현 쓰지. 튀어나가죠. 버스는 하고 가죠. 그럼 뭐야? 딱 보면 그 입력을 같은 이 조건으로 무조건 끝까지 밟는다. 이게 이제 시험 문제겠죠? 딱 줬을 때 반응 결과를 딱 보면 알겠지. 차가 가속하거나 이 움직임을 보면, 그죠? 스포츠카들은 속도가 그렇게 주면 쫙 올라가겠죠? 버스라든가 이런 차들은 천천히 가겠죠. 그걸 보고 뭘 할 수 있어? 아, 얘가 얼마나 빨리 반응하느냐? 그게 소금성이지. 그쵸? 말이 얼마나 빨리 반응하느냐, 그런 성질을 표현할 수 있고요. 이거를 또 다른 신호 랜덤 프로세서 여러분 수업 들었을 거예요. 거기서 보면 요 계단함수의 의미가 여러 주파수의 사인 함수. 이게 뭐예요? 여러분 푸리에 트랜스폼 했어요. 푸리에 트랜스폼 다 배우지 않았어? 푸리에 트랜스폼으로 얘를 만약에 푸리에 트랜스폼 하잖아요. 그러면 주파수가 굉장히 많은 주파수 성분이 다 있는 걸로 보여요. 이거를 시간 내에서는 이렇게 그리고 주파수 영역 F로 만약에 바꿔서 그리면 아마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무한대로 갈 거예요. 이렇게. 그치? 그럼 이거 아니면 정확하지 않아요. 여러분, 나는 이쪽은 다 까먹었어. 랜덤 프로세서랑 그 푸리에 트랜스폼 나는 안 해. 아무튼 그렇지만 무한대의 주파수에 있는 많은 성분들을 내포하고 있는 게 바로 요 계단함수예요. 저 되게 좋은 문제야. 이 문제에 대해서 답을 쓰는 걸 딱 보면 얘는 좋은 애다 나쁜 애다 바로 판단이 돼요. 그거 말고 또 좋은 애가 램프 함수입니다. 여기서 램프 여러분 발음 조심해야 돼요. 한국 사람들이 R하고 L 발음 못하죠. 구별. 뭐 어때? 상관없어. 어떡할 건데. 그쵸?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요. 외국에 나가서 L 발음, R 발음 못한다고 뭐. 미국 애들이 외국 애들이 영어 잘 쓰는 사람들이 한국어 발음 잘할 것 같아? 못해요. 니어 이런 발음 못해요. 니어, 녀 이런 발음 못해. 여러분 자랑스러워야 돼. 내가 봐서는 한국 사람이 그나마 제일 발음이 좋아요. 내가 러시아를 하건 내가 영어를 하건 내가 일본어를 하건 내가 중국어를 하건
내가 봐서는 한국 사람이 이 발음 훨씬 더 좋아. 내 느낌은 그래요. 그래서 R하고 L 발음 구별 못해도 좋은데, 근데 이제 이거는 구별해야지. 이걸 램프는 빛이지. 그 있잖아, 전등. 요거는 뭐예요? 경사로. 경사로. 램프죠, 램프. 경사로예요. 여러분 그 저기 우리 아파트 단지나 우리 전정관 현관에 보면 계단도 있고 그 옆에 램프도 있죠. 그 램프는 뭘 해요? 뭐 휠체어 올라오기 되게 좋고요. 카트, 여러분 지금 요즘 택배 많이 시키니까 카트들 올라오려면 계단으로 못 올라오죠. 그 바로 램프에 올라오면 좋잖아요. 그러면 딱 느낌이 뭐야? 아, 계단은 뭔가 이렇게 팍팍팍팍팍 급격하게 변하지만 램프는 서서히 올라가잖아. 그러니까 카트가 그쪽으로 가기 좋은 거야. 뭐예요? 시간에 대해서 일정하게 증가하는 신호예요. 그거를 수학적으로 쓰면 이렇게 써주면 되고요. 아까 프로그램으로 되게 좋게 쓰려면 이렇게 써도 돼요. RT, T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그리고 0, T가 0보다 작을 때, 이렇게 써도 돼요. 이렇게 써도 되는데 수학적으로 정의가 되어 있어요. 어떻게? 요렇게 RUST가 아까 계단함수죠? 여기다 T만 곱해주면 되죠. 그러면 이렇게 증가하는 거예요. 여긴 0이죠. 왜? 여기가 왜 0이 됐어요? 여기 유니스텝 함수를 곱했잖아. 0초 전에는 0으로 무조건 만들어주죠. 얘 때문에 여기가 0이고요. 이 이후는 여기 중간 0초 이후에는 뭐가 돼요? RT가 살아나죠. 그래서 이쪽으로 이렇게 증가하는 거예요. 네, 램프, 그렇죠? 기울. 그리고요. 이건 뭐야? 금방 얘기했잖아요. 입력이 0부터 서서히 증가하잖아요. 그러면 자, 시간에 대해서 선형적으로 입력이 쭉 이렇게 1차 곡선, 뭐 기울기 R로 쭉 증가하는 1차 곡선이라고 그랬나 내가? 1차 직선, 기울기 R로 쭉 증가하는 거니까 시스템 어떻게 변하는지 이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 다음이 포물선, 영어로는 파라볼릭이라고 부르고요. 여러분 이거 고등학교 때 기억나죠? 원래 RT 제곱 이거 쓰면 이렇게 되죠. 이렇게 2차 곡선, 2차 포물선 이렇게 되는데, 그쵸? 그런데 여기다가 뭘 곱했어요? UST 곱하면 어떻게 돼요? 이쪽이 다 날아가죠? 이쪽이 다 없어지죠? 왜? 얘가 하는 일이 뭐야? 0초 전에는 다 0으로 만들어 버리지. 그러니까 딱 이렇게 되죠. 그럼 이건 뭐예요? 물론 최고 급한 건 이거지. 아까 유니스텝 함수가 요 0초에서는 진짜 말도 안 되게 급격하게 하지만 그 다음부터는 일정하잖아. 근데 파라볼릭은 급격하게 이렇게는 안 됐지만 0초에서부터 쫙 올라가죠. 이렇게 0초에서부터 입력이 그냥 쭉 이렇게 올라가잖아. 여러분 그림 심하게 오래 그리면 여기 이렇게 올라간다고, 이렇게. 그런데 아까 단위 계단하면서는 초반에만 잠깐 반짝 엄청 경사가 크더니 그 다음부터 반짝 크더니 그 다음부터 그냥 쭉 일정하게 가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는 정말 초반에 과도응답을 뭔가 이렇게 보는 느낌이고요. 얘는 꾸준하게, 얘가 진짜 시간이 계속 가도 꾸준하게 입력이 증가하면 어떻게 되는지 그게 좀 궁금할 때 보는 거고, 파라볼릭은 약간 그 중간, 시간이 지나면서 급격하게 올라가면서 초반에는 뭐 그렇게까지 스텝 함수처럼 그렇게 가지는 않지만 그래도 뭐 나름 쭉 올라가요. 요 세 가지를 이용해서 시스템을 테스트를 해요. 그런데 내가 봐서는 여러분, 얘가 제일 좋은 문제야. 여러분 수능에서 꼭 나오는 문제들 있잖아요. 그쵸? 기억나요? 수리 영역에서 꼭 나오는 문제. 그거야. 그게 얘야. 그 다음에 뭐 그래도 좀 자주 나오는 게 얘. 두 번째. 얘는 좀 잘 안 나오는 문제. 그렇지만 가끔 나올 수도 있으니까 대비해야 되는 수능 문제. 그렇게 보면 돼요. 그쵸? 그림이 이래요. 그런데 여기 좀 눈치챈 친구가 있어? 왜 여기 2로 나눴을까요? 쓸데없이? 그냥 RT 제곱해도 되잖아. 왜 굳이 2로 나눴어? 이거 아는 친구 있으면 내 진짜 상을 주긴 그렇고. 이 동현 학생 너무 똑똑한 거 아니야? 예습했어? 동현 학생? 훌륭한데. 지금 동현 학생이 한 말이 정답이에요. 완전 100%딱 정답입니다. 뭐냐면 얘네들 이 세 개의 문제가 연관이 있어요. 서로 미분하고 서로 적분하면 서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얘를 미분하면 얘가 되고요. 얘를 미분하면 얘가 돼요. 그걸 수학적 공식으로
자, RT제곱을 T에 대해서 미분하면 2가 내려오잖아요. 2가 앞으로 나오죠. 그래서 이게 지워지라고. 그러면 얘가 딱 되잖아. 얘는 T에 대해서 미분하면 그냥 R이 남죠. 그래서 2를 나눠준 거예요. 여기 괜히 있는 게 아니야. 오타 아니에요. 지금 동현 학생 말대로 미분했을 때 딱 맞게. 적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얘를 시간에 대해서 적분하면 얘고요. 얘를 시간에 대해서 적분하면 2분의 1이 나와요. 그쵸? 훌륭해, 동현 학생. 자, 그 다음에 그런 테스트 문제를 딱 줬어. 특히 그 중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수능에서 항상 많이 나오는 여기 지금 테스트에서 항상 많이 나오는 게 뭐라고요? 단위, 계단함수가 최고로 중요한 자주 나오는 수능 문제야. 그러면 이거 꼭 외워야 되겠지. 그치? 그거야. 이거야. 자, 수능 문제 이거 시간에 따라서 왜? 이 챕터가 시간 영역이니까 출력 YT죠. 항상 여러분 그림 이런 다이어그램 그러니까 도표 나오면 뭐부터 보라고? 축부터 보라고 그래. 축. X축, Y축. 이 두 축. X축은 지금 시간에 대한 축이고요. Y축은 YT 결과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런 식인 거죠. 무슨 G라는 시스템이 있고요. 여기다가 입력으로 RT를 줬을 때 출력 YT가 나오면 뭐 이거야. 한마디로 이건데 입력으로 뭘 줬어요? 입력으로 이걸 준 거예요. 단위, 계단, 유닛 스텝 입력을 이렇게 준 거예요. 여기 써있죠. 유닛 스텝 인풋을 줬을 때 이게 지금 출력이 요거야. Y 녹색으로 출력은 어떻게 나올까요? 당연히 입력 시간 여기 0초죠. 0초 전에는 입력을 안 넣어줬는데 출력이 나올 리가 없잖아. 그걸 뭐라고 부른다라고 했죠? 커자라다라고 했어요. 커자라다. 즉 입력이 없으면 출력도 없다. 그쵸? 0초 전에는 내가 입력을 준 적이 없는데 출력이 나오면 그건 이상한 거잖아. 엘리베이터를 내가 누르지도 않았는데 내가 누르기도 전에 움직이기 시작해? 그 이상한 시스템인 거죠. 똑똑한 게 아니에요. 이상한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그렇지 않다. 이건 커자란 시스템이기 때문에 0초 전에는 출력이 없어요. 이렇게. 그러다가 0초 때 딱 계단함수를 줬어요. 단위 계단. 여러분 이해하기 쉬우라고 입력 높이 1인 일부러 쉬운 단위 계단함수를 넣은 거예요. 넣었을 때 어떻게 반응할까? 다양하죠. 출력은 종류가 우리 저번에 한번 매트랩을 그려봤잖아. 방법이 종류 나오는 게 이럴 수도 있고요.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요. 1번 요렇게 나올 수도 있고요. 이렇게도 나올 수도 있고요. 그쵸? 2번 3번은 또 이렇게도 나올 수도 있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정말 말도 안 되게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더 말도 안 되는 거는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되게 다양하게 나올 수 있어요. 결국 뭐야? 여러분 같은 문제를 줬는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풀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풀고 그러면 딱 그거 갖고 뭘 알아? 아 얘는 좋은 애다 나쁜 애다. 이 수능 문제 푸는 거 보니까 너는 아닌 것 같다. 너는 안 뽑을래. 이렇게 된 거잖아. 마찬가지예요. 그럼 이거를 이제 입력을 이렇게 줬어요. 이렇게 줬을 때 그럼 채점을 해야 되지, 여러분. 주관식이라고 봅시다. 채점해야 되는데 채점하는 포인트가 있을 거 아니야. 막 주저리 썼어. 수리 영역이 아니라고 봅시다. 그냥 언어 영역이야. 막 주관식으로 풀었어. 그럼 여러분이 그 사람을 그 문제에 대해서 평가를 해야 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평가 요소가 있겠지. 그치? 아, 이 사람이 어떤 단어를 썼는지, 이 친구가 뭐 어떤 분석을 잘 했는지, 뭐 요런 거에 따라서 요거 맞췄고 요거 빼먹었고 그러면 그거 종합해서 요 점수는 몇 점 이렇게 써줘야 되잖아요. 그거야. 그래서 그 각각의 요소를 설명해 줄게요. 하나가 여기 처음에 잘 나오는 게 딜레이 타임이라고 하는 요소, 요거 중요하고요. 딜레이 타임의 정의는 뒤에 나오겠지만 0% 출력이 0에서부터 50%까지 나오는, 그런데 50%인데 우리가 단위 입력을 넣었잖아요. 그러니까 크기가 1이니까 50%는 즉 무슨 뜻이냐면 0.5란 얘기겠죠. 그러니까 출력이 0.5 혹은 50%까지 올라갈 때까지 걸리는 시간. 왜냐면 우리가 지금 시간 영역이잖아. 다 시간이에요. 시간.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다른 거. 이건 뭘 할 수 있어요?
0부터 50%니까 완전 극 초반에 어떤 그 성능을 바로 평가할 수 있겠죠. 이거 갖고. 그 다음에 아는 게 뭐예요? 그 다음이 rise time. rise time은 10%부터 10% 여기 10%부터 90%까지 시스템이 올라갈 때까지 걸리는 시간. 여기서도 시간. 이렇게 시간. 이 시간. 알겠어요. 여러분 조심하세요. 딜레이 타임이 빠르면 라이즈 타임도 빠른 거 아니에요가 아니야. 서로 달라요. 그쵸? 초반에 잘했다고 저기 90%까지 잘할까? 중후반까지 잘할까? 아니잖아요. 그쵸? 그래서 요 두 개가 물론 당연히 초반이 좀 잘하면 후반에도 좀 잘하겠지만 급격히 체력이 떨어질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뭐 운동이라면 초반에 막 열심히 막 달리기 열심히 막 초반에 치고 나가다가 막판에 기운 빠져갖고 쭉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급격하게 올라가다가 출력이 급격하게 올라가다 여기서부터 그냥 희마리가 불어갖고 못 올라가면 어떻게 돼? 그러면 딜레이 타임은 되게 짧아. 이게 짧은 게 무조건 좋은 거니까. 짧은 게 무조건 좋은 건 아니면 대부분 좋은 거니까. 딜레이 타임이 짧다고 좋은 시스템이야. 근데 알고 봤더니 뭐 라이즈 타임이 말도 안 되게 길어. 얘는 안 되겠다. 그쵸?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되고요. 그 다음이 세틀링 타임이에요. TS라고 부르고요. 이건 TD, 이건 TR. 세틀링 타임은 뭐냐면요. 시작부터 여기서 스테디 스테이트 에러가 어떤 범위 안으로 들어오는 때까지 이거 좀 애매하네. 이건 여기서부터 다시 봅시다. 자, 우리가 유닛 스텝을 주기로 했잖아. 1. 그럼 결과가 1이 딱 나오면 최고지. 제일 내가 진짜 원하는 건 이거지 뭐. 이렇게 됐으면 좋겠지 뭐. 이게 출력으로 나오면 이런 시스템이 만약에 존재한다면 배울 필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런 시스템만 만들면 되는 거야. 그럼 뭐해? 내가 원하는 대로 팍팍팍팍 움직이는 거야. 자동차를 샀는데 나는 지금 가만히 서 있다가 100으로 달리고 싶어 하고 딱 누르면 그냥 속도가 0에서 100으로 팍, 최고지. 90으로 바꾸고 싶어, 50으로 바꾸고 싶어, 브레이크 딱 밟으면 50으로 빡, 정지하고 싶어, 그럼 그 자리에서 정지로 0 빡. 그런 건 정말 최고의 시스템인 거죠. 엘리베이터 5층에 있는데 10층으로 와, 딱 누르면 순간이동 뿅 하고 10층에 딱 1층으로 하고 싶어, 딱 누르면 순간이동 뿅. 절대 그럴 수 없잖아요. 그치? 그래서 이런 거는 말도 안 되는 이상적인 시스템이 말도 안 되니까 다 반응을 느리게 할 거고 그 상태에서 출력이 아까 말한 정상 상태에서 오차가 생겨요. 그게 이거죠. 정상 상태 오차. 그러니까 10층에 내가 10층에 오라고 했는데 10층에 조금 모자르게 올 수도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근데 그거를 범위를 사람들이 5%를 좀 봐요. 마진을. 여기 있죠? 기준 2를 기준으로 0.05가 5%죠. 뭐에 대해서? 만약에 2를 기준으로 봤을 때 0.05는 100% 기준으로 봤을 때 5%에 해당해요. 그래서 5% 세틀링 타임이라는 표현을 써요. 5% 세틀링 타임이 무슨 의미냐면 정상 상태 오차가 5% 이하로 들어오는 그 시간. 자, 그럼 이 그림을 봅시다. 이 그림에서 출발했어요. 쭉 올라가죠. 그럼 여기서부터 시간을 재는데 5% 0.95죠? 들어갔네? 들어갔는데 얘는 나왔네? 다시? 들어오는 줄 알았더니 다시 나갔네? 그러면 아직 시간 재면 안 돼. 다시 들어왔네? 근데 또 나갔네. 에이, 또 들어왔네? 또 나갔네. 에이, 들어왔네? 나갔네? 에이, 들어왔네? 이제 안 나가. 그러면 여기를 세틀링 타임이라고 본다. 5% 범위로 내가 원하는 최종 결과의 플러스 마이너스 5%로 들어온 그 최종적으로 들어온 시간을 요 시간을 세틀링 타임이라고 합니다. 중요하겠죠. 이것도 짧으면 좋겠죠. 이게 안 짧으면 뭐예요? 이런 느낌이죠. 엘리베이터가 도착했어. 여러분 10층에 쫙 올라왔어. 그런데 단차가 이렇게, 그러니까 엘리베이터 문이 이렇게 높이가 있고 내 높이가 이만해. 근데 문을 탁 열었는데 이만큼 차이가 나. 한 10cm 차이 나. 그거 여러분 타고 싶어? 무섭지 않아? 여러분이 서 있는 그 바닥하고 엘리베이터 바닥하고 막 10cm 차이 나. 근데 무섭지. 그런데 더 웃긴 거는
엘리베이터 바닥에 살살 올라와. 정상 상태 오차를 줄이겠다고 천천히 올라와서 딱 맞춰. 한 10초 걸려. 그 얼마나 느낌이 오래 걸리는 느낌이겠어요. 그거야 그거. 범위가 이 정상 상태 오차가 어느 범위 이하로 들어올 때까지 걸린 시간, 내가 입력을 줘서부터 거기까지 그 시간이 세틀링 타임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TD, TR, TS 얘네들은 뭐 하면 좋아요? 대부분 여러분 90 몇 % 이상은 여러분이 회사 가서 뭘 하든 작을수록 좋아요. 얘네들은 무조건은 아니에요. 대부분 작을수록 좋은 거야. 무조건 좋은 거 아니야 여러분. 왜냐? 세단을 생각을 합시다. 세단. 여러분 사장님 뒤에 막 타시는 세단. 그 차들이 스포츠카처럼 뭐 비싸. 마이바흐 뭐 이런 거 있잖아. 벤츠에서 제일 비싼 거 마이바흐. 그거 S클래스보다 2배 정도 비싸요. S클래스가 한 1억 5천인데 마이바흐는 3억 4억씩 해요. 그러면 그 차는 3억 4억이니까 포르쉐가 한 1억에서 한 2억 사이인데 그럼 2배니까 속도도 막 2배로 빨라야 되겠네? 그럼 막 TD, TR 막 말도 안 되게 빨라야 이게 훨씬 해야 되겠네? 아니잖아요. 목표가 다르잖아. 그쵸? 마히바흐 그런 스포츠 그런 세단은 가속이 뭐가 중요해? 물론 빠르겠지. 당연히 빨라요. 보통 그거보다. 근데 그렇게까지 빠를 필요가 없는 거야. 딜레이 타임, 라이스 타임이 짧을 필요가 없어요. 편안한 게 더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뭐야? 여러분이 회사 가서 그 타겟 제품의 어떤 목표가 있을 거야. 목적에 맞는 그걸 이제 찾아야 돼요. 다 정해져 있을 거예요. 회사 가면 다 알려줘요. 자, 그 다음에 그럼 뭐 배웠죠? 이거 시간 영역에서 여러분이 그 해야 되는 게 TD, TR, TS. 그 다음에 steady state error. 이거는 이제 시간이 아니죠. 이건 값이죠. 값이라기보다는 여러분 이거를 퍼센트로 많이 표시해요. 출력 대비 몇 %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냐. 그래서 퍼센트로 많이 따집니다. 그래서 퍼센트로 거꾸로 얘기했네요. 그냥 에러라고 생각하면 에러. 요 차이. 그 다음이 중요한 게 오버슈트입니다. 오버슈트. 이게 뭐냐면 슛이 쏘는 거잖아요. 슛. 오버한 건 뭐야? 오버해서 쏜 거잖아. 그쵸? 그러면 내가 목표로 하는 건 여기인데 이게 목표인데 결과가 이걸 넘어갔잖아요. 오버했네? 그 뜻이야. 그리고 오버고요. 이거 밑으로 오버했네요. 밑으로 오버했다. 그래서 이거를 언더슈트라고 불러요. 공식 단어예요. 오버슈트, 언더슈트. 그런데 항상 보면 첫 번째 오버슈트가 제일 커요. 시스템이 정상이라면. 아까 내가 이렇게 가다가 점점 커지는 거 있지. 이 시스템 뭐야? 이건 언스테이블 하잖아요. 이건 딱 봐도 언스테이블. 시간이 지나면 폭주할 거 아니야. 그치? 이건 언스테이블 시스템이고, 언스테이블 하지 않다면 그 로스얼즈에서 그치? 그 첫 번째 칼럼이 기호 변화가 없다면 당연히 무조건 첫 번째 오버슈트가 가장 크고요. 그 다음부터는 다 작아져요. 아예 오버슈트가 없을 수도 있지. 아까 얘기한 거 이거는 오버슈트가 아예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버슈트가 없거나 오버슈트가 있으면 첫 번째 오버슈트가 제일 커요. 이거는 사실이야. 이건 트루스야. 이거는 변하지 않아요. 그럼 첫 번째 오버슈트만 보면 되는데 걔가 맥시멈 오버슈트 있죠. 최고 크니까. 이 맥시멈 오버슈트가 기준값 대비 얼마까지 올라가느냐를 퍼센테이지로 많이 따져. 이거였어. 퍼센트. 미안해. 헷갈렸어요. 퍼센트 오버슈트. 그러니까 만약에 오버슈트가 50%야. 그럼 어떻게 돼요? 기준 1을 주면 1.5까지 올라가는 거야. 안 좋지. 문제 있는 거죠. 문제가 있어요. 엘리베이터가 도착했대. 해서 엘리베이터가 제일 좋다. 엘리베이터가 도착했는데 내가 10층에 있어. 5층에 있던 엘리베이터 눌렀어. 쭉 올라가요. 반응 좋아. 막 TD, TR 되게 짧아. 막 올라갔지. 쫙 올라가고 스테디 스테이트 에러도 없어. 그러면 팍 도착할 거 아니야. 그런데 오버슈트가 커. 미안해요. 잠깐만요. 오버슈트가 커. 그럼 그 얘기는 뭐예요? 도착해서 이렇단 말이야. 여러분 그것도 무섭지.
엘리베이터 도착했는데 이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이 바닥만 보면 쭉 올라와서 이렇게 된 거야. 그리고 나서 스테디 스테이트 에러가 있으면 이렇게 가갖고 이렇게 쓰는 거지. 이렇게 하면 스테디 스테이트 에러도 있고 오버슈트도 크고. 아 이거 엘리베이터 별로다. 그럼 안 타고 싶죠? 여러분이 타고 있으면 더 문제지. 도착해 10층에 탔어. 내려와 1층에 도착했어. 도착하면 어떻게 돼요? 이런 엘리베이터 있지 않아요? 도착하면 이렇게 되는 엘리베이터? 무섭지. 그게 오버슈트야. 뭐 밑으로 갔으니까 언더 아니에요. 쿵 이게 오버슈트야. 그치? 자동차에서 보면 또 가다가 무슨 방지턱을 탁 치잖아요. 넘어가잖아요. 그럼 탁 넘어가면 보통 쿵 이러죠. 이거야. 쿵. 왜? 자동차 바퀴에다가 이런 입력을 준 거야. 이런 입력을 준 거야. 그치? 그럼 처음에 이 바퀴가 가다가 여기를 한번 탁 치잖아요. 그럼 이게 뭐예요? 스텝 입력을 준 것처럼 된 거지. 바퀴에다가 스텝 입력을 준 거지. 그러면 여러분은 이 위에 올라가 있잖아요. 사람은 여기 올라가 있죠. 이렇게. 그치? 그러니까 사람이 여기 위에 여기 올라타 있는 거야. 여기 위쪽에 올라타 있는 거야. 쿵 하면 어떻게 되겠어? 오버슈트가 있으면 이렇게 되겠지. 쿵. 그치? 그럼 기분 되게 안 좋죠. 좋은 세단, 아까 말한 마히바흐, 뭐 4억짜리 이런 건 어때요? 쿵 이렇게 오버슈트를 하고 잠깐 이 정도 있을 수 있어. 그래서 여러분 비싼 돈을 주고 좋은 차를 사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시간에서 시험 문제는 뭐뭐뭐 낸다고요? 단위 계단, 램프, 포물선. 그러면 그걸 평가를 어떻게 해요? 금방 얘기한 딜레이 타임, 라이즈 타임, 세틀링 타임, 스테디 스테이트 에러, 맥시멈 오버슈트. 이렇게 5가지를 평가를 해요. 오케이? 그런데 가장 흔한, 그러니까 아까 3가지 문제 중에 뭐가 제일 좋아요? 단위 계단 함수가 제일 파퓰러한 수능 기초 문제야. 제일 꼭 나오는 문제. 그러니까 그 기억을 하세요. 그 각각에 대한 정의 여기 있어요. 내 설명 잘했으니까 내가 생각해 너무 잘했어. 됐고. 자, 그러면 이제 얘는 수능 한번 그런 거 했으니까 이제 예제 한번 풀어봐야지. 그런 느낌이야. 자, 우리가 다루는 시스템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 책은 저기 표준형 1차 시스템, 표준형 2차 시스템, 그리고 그 외에 어려운 고차 시스템 이런 식으로 나눌 수도 있는데 표준형 1차 시스템은 진짜 많이 했던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냥 미분 방정식이 1차 미분 방정식인 시스템. 그러면 예전에 우리 저항 하나, 캐패시터 하나 있고 여기에 전화번 있으면 잠깐만요. 그렇죠? 저항 있고 캐패시터 있고 전화번 있죠. 이거를 이제 입력이니까 입력을 뭐 FT라고 여기 써 있고 아니면 뭐 이거는 근데 유니스텝 함수라고 하면 되죠. 유니스텝 함수로 우리 회로 이론 때 유니스텝 함수 진짜 썼잖아요. 그래서 뭐 3V를 입력을 탁 준다. 그러면 이렇게 썼지. 3UST. 이거를 만약에 하드웨어로 만들고 싶다? 내가 전자과 교수라서 어쩔 수 없이 이런 예제를 쓰네. 여차하면 여기다가 스위치 달면 되잖아. 이렇게 스위치 T 있고 0초 있대. 그리고 여기다가는 아까 말한 유니스텝을 쓸 필요 없지. 이 경우에는 그냥 3V 건전지 2개 연결해 갖고 연결하고 스위치를 여기다 달아갖고 스위치 딱 누르면 그게 갑자기 0V였다가 갑자기 3V 딱 가한 거잖아요. 그냥 이거랑 똑같은 거야. 이렇게 가한 거야. 이렇게 가하면 어떻게 된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배웠잖아요. 전류가 어떻게 흘러요? 여기 흐르는 전류 IT. 시간에 따라서 출력 IT는 이렇게 한다고 배웠잖아. 무조건. 왜? 계산해보니까 1차 미분 방정식 나오고 풀면 거의 100% 이 모양으로 나와요. 거의가 아니라 소리. 거의 100%라는 표현은 말도 안 되는 표현이네. 무조건 100% 이렇게 나와요. 결과가. 그쵸? 그리고 이때 타우라고 하는 게 있다라고 했지.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t로 바뀌는데 나누기 타우라고 하는 시상수 타임 컨스탄트라는 게 있다라고 그랬고 그 타우가 RC 같은 경우에는 이거라고 그랬잖아. 그치? 그쵸? 그리고 R하고 L이 있을 때는 R 오버 L 이라고 배웠고 그쵸? 이렇게 배웠나요? 또 헷갈리네. 항상 헷갈려.
나도 잘 안 해요, 여러분. 나도 교과서에 있는 내용은 외우진 않아요. 뭐하러 외워? 옆에 있는데. 책 펴면 되는데. 그치? 그러니까 여러분 엔지니어 나중에 회사 가갖고 여러분 지금 그러니까 이거야. 학점 높다고 회사 가서 잘하는 거 아니에요. 다른 거야. 딴 얘기야. 어? 암산을 잘한다고 회사 가서 뭐 업무를 잘할까요? 아니에요. 계산기 잘 써. 똑같은 거야. 오히려 계산기 잘 쓰는 게 나아. 암산보다. 왜? 암산은 실수할 수 있잖아. 계산기는 실수 잘 안 하지. 차라리 그러니까 계산기 잘 쓰는 게 나아요. 오케이? 정확한 게 더 중요해. 빠른 것보다. 그러니까 또 포인트는 그게 아니라. 오케이? 자, 시상수에 따라서 뭐가 그러니까 여기서 바뀔 수 있는 게 시상수밖에 없어. 시상수 타워밖에 없어. 1차 시스템은 일단 간단하잖아요. 단순하잖아요. 단순하기 때문에 뭔가 해석할 여지가 별로 없어. 그래서 그냥 무조건 이렇게 돼요. 무조건 이거니까 뭐야? 오버슈트? 없네. 1차 함수는 뭐뭐뭐가 없어. 오버슈트 없어요. 그러니까 할 필요가 없어요. 있는 거 뭐야? 라이즈 타임, 딜레이 타임, 세틀링 타임은 계산할 수 있어요. 그런데 또 웃긴 게 세틀링 타임이 없을 수도 있어. 왜? 만약에 5% 안으로 못 들어가는 시스템이 있어요. 절대. 절대 못 들어가는 시스템이 있어. 그러니까 좀 안 좋은 시스템이 잘못 설계한 거지. 했었어. 근데 6장에서 모터에다가 피드백 안 걸고 오픈루프로 그대로 그냥 전압 주면 어떤 목표값까지 안 가고 그냥 밑으로 수그러들죠. 혹은 거기다가 외란, 디스터번스, 외란, TL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더 밑으로 쳐지죠. 그럼 내가 원하는 목표값으로 절대 도달하지 못해요. 그럼 뭐도 없어요? 스테디 스테이트 에러도 없는 거야. 그럼 세틀링 타임도 구별 못하겠지. 5% 안으로 못 들어가니까. 그럼 남는 건 뭐야? 얘방하고 얘밖에 없어요. 그럼 결국 이게 반응성인데 이 반응성은 뭐만 좌우돼요? 시상수 타워로 밖에 조절을 못해. 그러니까 얘는 뭐야? 할 수 있는 게 없어. 한마디로 시상수 내가 딱 정하면 그냥 얘는 딜레이 타임도 고정되고 라이스 타임도 고정돼서 내가 뭘 개선할 여지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1차 시스템은 좋은 건 해석이 너무 간단해서 좋아. 딱 보자마자 이거 안 좋은 점은 뭐예요? 내가 뭘 개선할 수가 없어요. 시상수 타워밖에 없어. 시상수 타워는 여기 이 경우에는 RC라고 했으니까 R하고 C 값에 곱하기만 내가 어떻게 조절해서 시간에 대한 응답을 개선하거나 뭐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그거밖에 없어요. 오케이? 자, 다행히 시상수가 작으면 그러니까 여기서는 해석할 게 이거 딱 한 페이지야. 없잖아. 봐. 한 페이지밖에 없어. 시상수를 작게 하면 반응이 빠르다.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딜레이 타임과 라이즈 타임이 타우가 작아지면 얘도 작아진다. 끝. 간단하죠. 그리고 오버슈트는 아예 없으니까 신경 쓸 필요도 없다. 그럼 시스템을 다 1처럼 만들면 좋겠네? 맞아요. 그럼 편하지. 근데 문제는 뭐예요? 세상에 1차 시스템이 드물어. 단순한 거밖에 없어. 그래서 거의 말도 안 되는 얘기고 그냥 우리 책에서나 존재하는 되게 단순한 시스템만 이게 이렇게 해석이 돼요. 그리고 이거를 시간에 대해서 그린 거고 지금 이 상태에서 요거를 라플라스 변환을 지금 한 상태잖아요. 이걸 갖고 극점하고 이걸 S평면에다 표현해 본 거예요. 그러면 여기 하나 있고요. 여기 하나 있잖아요. 두 개. 극점이. 근데 이거 여러분 전달함수 아니야. 전달함수는 얘가 전달함수고 그치. 전달함수 M은 입력분의 출력으로 정의된 거고 그 경우에는 얘는 이거죠. 극점 하나예요. 그런데 지금 얘는 출력이잖아. 그럼 Y는 어떻게 계산해요? S 더하기 1/타우 타우에다가 곱하기 지금 내가 단위 입력 소수 이렇게 쓴 거잖아. 그 이거야. 그러면 결국 이거는 뭐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야 이거는 신경 안 썼구나. 그럼 전달함수로 했네요. 미안해요. 내가 또 오버했어. 이거예요. 이거야. 이거 그림을 그려볼까요? 그럼 뭐 위에는 상수니까 아무 뭐 극점도 아니고 0점도 아니 0점 아니죠. 그럼 극점 하나 있네요. 이거 하나야. 이거 하나. 이건 아니야. 하나야. 그럼 여러분이 만약에 그러니까 이거는 전달함수를 S 평면에다 그려본 거고
그러니까 극점의 의미가 뭐냐 이걸 이제 하라고 오버해서 한번 해석해 준 거지. 이게 이제 내가 원하는 건 진짜 이건데, 왜냐면 이 챕터는 시간 영역이니까. 원래 이건데 내가 만약에 개선하고 싶어. 여러분이 개선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시상수를 줄이면 된다라고 배웠잖아요. 그럼 시상수를 작게 만들어요. 그럼 아까 RC 같은 경우에는 R을 작은 값을 쓰든가 캐패시터를 작은 값을 쓰면 돼요. 그럼 둘 다 막 거의 0에 가깝게 쓰면 뭐 이게 말도 안 되게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맞아요. 그런데 분명히 계속 얘기하잖아. 다른 영역도 있어. 주파수 영역도 있고 시간 영역도 있고, 그쵸? 다른 영역에서 문제가 돼요. 이거 두 개를 너무 작게 할 수는 없어. 오케이? 그래서 뭐 계속 무턱대고 작게 하면 못해 절대. 그 다음부터 작게 하면 도움돼. 어떤 면에서 시간 영역에서는 두 개가 작으면 좋아요. 근데 그 의미가 뭐냐? 그 의미가 S평면에서는 무슨 의미냐? 극점의 위치가 전달함수를 봤을 때 보니까 극점은 이거네. 마이너스. 그렇잖아요? 이걸 0으로 만드는 게 극점이니까 마이너스 타오분의 1이네. 그럼 극점이 작다는 얘기죠. 작다는 얘기는 무슨 의미죠? 이게 작다? 분모가 작다? 그럼 이거는 마이너스로 저쪽으로 간다는 얘기지. 이쪽으로. 그러면 여기. 그러니까 즉 이 시상수가 작아서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시상수가 말도 안 되게 요만해지네요. 여기가 뭐 타워 3네요. 그러면 그거를 극점으로 보면 이쯤에 있는 거야. 극점 마이너스 타워. 원오버 마이너스 타워 3 이렇게 있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뭐야? 1차 시스템은 여러분이 시상수를 줄이면 반응이 좋다. 빨라진다. 오케이, 그거. 그 의미는 S평면상에서 보면 전달함수의 극점이 저쪽 왼쪽으로 저 구석으로 갈수록, 왼쪽 저 끝으로 갈수록 시상수가 작아져서, 그치? 시상수가 작아져서 반응성이 빨라진다. TS, TR이 좋아진다. TR, TD가 좋아진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1차 시스템은 그거밖에 없어요. 끝! 자, 앞으로 1차 시스템 혹시 여러분이 회사 가서 설계하다 1차 시스템, 전달함수가 1차, 이 표준형 1차 시스템처럼 생긴 전달함수를 봤어? 그러면 땡큐 하는 거지. 할 게 이거밖에 없으니까. 끝! 자, 예제가 있는데요. 모터예요. 모터 1차 시스템이야. 어떤 경우에 L이 굉장히 작다라고 하잖아요. 아마추어라고 하는 모터 안쪽에 있는 그거를 한글로 본 거 보니까 그걸 여자라고 했더라고. 여자 인덕턴스. 근데 거기서 말하는 게 female, 그 뜻이 아니고요. 거기서 말하는 여자는 아마추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터 안에 L을 혹은 R을 여자 저항, 여자 인덕턴스라고 부르더라고요. 한자가 다를 거예요. 오케이? 이거 한글책 보다가 헷갈리지 마세요. 그냥 영어로는 아마추어예요. 아마추어. 그러니까 내부에 있는 내부 LA와 인덕턴스와 저항의 비율이 요거 있죠. 모터의 전기 상수였죠. 요 값이 굉장히 보통 작아. 무조건 작아. 엄청 작아요. 다른 값에 비해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보통 무시했죠? 무시하면 이렇게 된다라고 배웠죠? 오케이? 원래 이 앞에 이거 뭐였죠? 원래 이거가 LA S 더하기 RA 분의 KI인가? 아니지, 뭔가 다른 거였어. 그랬는데 RA로 다 나눴더니 K 나누기 RA고 더하기 1이고 LA RA의 S고, 얘가 굉장히 작기 때문에 얘를 무시를 해버리면 얘가 KI라고 하는 그냥 상수로, 아니네? 이게 KI 맞네. 그럼 KI. 그러면 이게 무시되니까 RA분의 KI라고 하는 요 그냥 상수값으로 보인다. 전기적으로 봤을 때는 얘는 그냥 상수처럼 보인다. 그런 의미였죠. 그래서 보니까 오픈 루프, 왜냐면 센서가 있지만 연결 안 했어요. 그냥 입력 전압 줬을 때 속도 오메가, 그쵸? 입력을 전압을 줬을 때 속도가 돌아가는 이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그냥 1차 시스템이야. 모터가 1차 시스템이네. 만약에 이거면 모터는 표준형 1차 시스템이네. 최고. 내가 그랬잖아. 너무 좋다. 할 게 없어. 그래서 무조건 이렇게 돼요. 응?
입력을 뭘 줘요? 입력을 여기 단위 스텝을 줬잖아요. 입력을 단위 스텝을 이렇게 주면 똑같잖아. 이 앞 페이지에 그 이론처럼 똑같이 나와요. 이건 상수죠. 그냥 고정된 상수죠. 출력이 나오잖아요. 그림 그려보면 이렇게 나오는데 조심하세요. 그러니까 요 파트는 무조건 저기 요렇게 되는 거예요. 시간에 따라서 1로 가는 요거야. 요 그림이야. 근데 요 앞에 이게 곱해졌죠. 이게 만약에 3이면 여기가 이제 3으로 가면 되고요. 얘가 4면 이게 4로 가면 돼요. 그 얘기야. 그래서 요 각각의 값을 이제 다르게 준 거야. 이 중에서도 요 그림은 BM이라고 하는 뭐예요? 모터에 있는 마찰. 모터 축에, 모터의 내부 마찰이죠. 그러니까 좋은 모터일수록 계속 얘기하잖아. 좋은 모터일수록 마찰도 적고 LA도 작고 RA도 작고 또 다 좋은 거야. 그럼 BM이 이 마찰이 뭐 이런 값이 이거 확실히 미국에서 만든 거라고. 온스죠? 아온스, 온스, 인치 쓰지 말라고 그랬잖아. SIVD 쓰라고. 그치? 우리가 만약에 이 단어를 바꾼다면 밀리뉴턴 미터라고 보통 많이 쓰죠. 그리고 S, 시간 이렇게 많이 쓰죠. 근데 이건 확실히 미국 사람, 캐나다인가 그럴 거야. 골라나 교수님이 캐나다 교수님이실 거예요. 아무튼 그쪽은 이런 거 쓰네요. 여전히. 근데 아무 상관없어요. 어떤 모터에 따라서 어떤 모터가 0.005 온스, 인치, 세컨드라고 하는 이런 마찰 계수를 갖고 있는 모터를 사용을 하면 어떻게 돼요? 마찰이 작으니까 당연히 원하는 속도, 그 최종 수렴하는 속도가 되게 크죠. 15라고 하는 값으로 수렴하네요. 큰 의미는 없어요. 결국 뭐냐면 마찰이 요 마찰이 커지니까 당연히 수렴하는 그 값이 작아지네요. 이런 식으로 작아진다. 그런 의미예요. 별로 그런 큰 의미는 없어요. 자, 진짜 중요한 건 2차 시스템이죠. 1차 시스템은 단순해요. 오버슈트도 없고 세틀링 타임도 그거 갖고 고민 안 해요. 그냥 가니까. 근데 내가 원하는 값으로 안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세틀링 타임을 혹은 스테디 스테이트 에러를 내가 고민할 그거 건덕지가 별로 없어요. 물론 계산하려면 계산할 수 있지만. 오케이? 자, 2차 시스템의 핵심인 거야. 이것만 잘하면 돼요. 알겠죠? 자, 2차 시스템은 여러분 요거죠. 전달 함수를 만약에 표현을 한다면 이렇게 쓰면 되고, 만약에 우리 그 저항과 인덕터와 캐패시터가 있는 시스템도 우리 2차 시스템으로 예전에 표현 많이 했었죠? RLC 했었잖아. 그치? 그리고 만약에 기계적인 시스템일 경우에는 뭐예요? 질량도 있고 스프링도 있고 마찰도 같이 있으면, 그쵸? 마찰도 같이 벽에 붙어 있으면 요건 2차 시스템으로 표현했어요. 그쵸? 이것도 그렇고 요것도 그렇고. 근데 대부분, 그러니까 1차는 별로 드물어. 대부분 2차 이상일 거야 다. 그치? 그런데 2차 이상 시스템 중에 해석이 유일하게 잘 되는 건 2차밖에 없어. 그래서 그냥 다 2차. 그래서 2차까지밖에 안 해요. 3차 이상부터는 안 해요. 뒤에 얘기할 거야. 3차 이상은 어떻게 할 건지.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요거를 블록 다이어그램으로 그리면 그냥 간단하죠. 이렇게 쓰면 돼요. 응? 입력 R이고 출력 Y고 이렇게 되잖아? 근데 굳이 이거를 내부에 네거티브 피드백이 있는 것처럼 해갖고 이렇게 그림을 그렸어요. 이거랑 같은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거야. 이거 딱 봐도 여러분 피드백이잖아. 그쵸? 피드백이면 어떻게 써요? 전체 전달함수 M은 1 플러스, 내가 외우라고 그랬지. 1 플러스 G분의 G라고. 그쵸? G에 해당하는 게 이거죠. 응? S 플러스 2제타 오메가 N. 그 1 플러스 오메가 N 제곱 S에 S 플러스 2제타 오메가 N. 그 다음에 뭐예요? H가 여기 없네? H가 아무것도 없네? 그냥 지나가네? 지나가면 뭐예요? 여기 그냥 곱하기 1이라고 생각하면 되잖아요. 그쵸? 곱하기 1하면 그냥 지나가는 거죠. X에다가 1 곱하면 X 아니야. 그치? 그래서 그냥 1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요렇게 그냥 출력이 그냥 들어간다? 이걸 뭐라고 불러요? 단위
우리가 이 책에서 항상 이를 단위라고 불렀어요. 단위, 피드백이라고 불렀고, 영어로는 유니티, 유닛이 단위잖아요, 여러분. 단위, 유닛이 단위잖아. 그러면 형용사처럼 T 하나 붙인 거지. 유니티 피드백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부에 유니티 피드백이 붙어있는 시스템이다. 대신 그걸 하기 위해서 여기 여러분 뒤에 오메가 n 제곱 뺐어. 뺐죠? 빼고 나서 이렇게 하고 나면 이렇게 돼요. 근데 같은 얘기야. 아까 하나의 블록 다이어그램으로 그냥 통으로 그리든 요렇게 내가 유니티 피드백, 단위 피드백을 이용해서 이렇게 쓰든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게 더 좋은 거야. 단위 피드백 거는 게 항상 이 자동 제어는 피드백이 항상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하면 되고요. 여기다가 입력을 이걸 넣어줘요. 응? 그럼 여기다가 이제 입력으로 여기다가 뭘 준다고? 단위 입력이니까 S분의 1을 주면 되겠지. 단위 계산 입력을. 그래서 주면 어떻게 돼요? 출력은 이게 이쪽에 곱해지면 되니까. 응? 그리고 여기다가 S분의 1 곱하면 딱 요식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이걸 뭘 해요? 부분분수 전개하면 되겠죠? S분의 뭐랑 저 S 플러스 뭐랑 B 더하기 S 플러스 뭐에 C, 그쵸? 근데 B하고 C는 공액 그 복소수 관계라는 거는 알고 있죠? 저기 우리 인버스 라플라스 트랜스폼 하는 그 부분분수 전개에서 인버스 라플라스 트랜스폼 하는 거에서 이거 다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이 파트를 인버스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해주면 이렇게 나와요. 지금 이 챕터는 이거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서 그냥 거기 아까 3챕터인가 4챕터에 있는 거 그냥 그대로 갖고 온 거야. 거기랑 여기랑 딱 차이 한 가지. 요거 입력이 거기서는 전달함수를 그냥 한 거고 여기다가는 전달함수에다가 입력까지 곱해서 한 거야. 왜? 여기 출력이니까. 그래서 써주면 이렇게 나와요. 시간이 0보다 크면 이렇게 나와. 엄청 복잡하지. 딱 보는 순간 짜증 확 나죠. 당연한 거예요. 왜? 자, 아까랑 다르게 여기서 선택해야 되는, 결정해야 되는 변수가, 그러니까 상수 변수가 오메가 n도 있고요. 제타라는 게 있었어요. 이름은 미리 얘기해 줄게요. 얘는 내추럴 프리퀀시, 그러니까 고유 진동 주파수라고 많이 한글로 직역하고요. 제타는 댐핑 레이쇼예요. 댐핑 레이쇼, 감쇄 B라고 했죠. 감쇄 B, 오메가 n은 내추럴 프리퀀시. 그쵸? 자, 요렇게 되어 있는, 이게 두 가지를 내가 조합을 내가 막 바꿀 수 있다는 거고, 요 아까 표준형 1차 시스템에서는 타우라고 하는 시상수 하나밖에 조정을 못해서 타우랑 얘랑은 전혀 다른 관계가 별로 없어요. 치척도 아니에요. 걔는 그냥 타우 끝. 1차 시스템 타우 끝. 2차 시스템은 두 개를 여러분이 바꿀 수가 있어. 제타와 오메가 n만 그 두 가지를 바꿀 수 있어. 그거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고, 여기에 보면 그거에 따라서 막 여기 제타 있고 여기 제타 있고 여기 제타 있고 여기 제타 있고 오메가 n도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막 복잡해. 이 식을 딱 보는 순간에 이걸 어떻게 그리는 건지 눈에 들어오지도 않고, 그치? 절대 이거는 몰라요. 그런데 이제 요거를 해석하는 거야. 요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그래서 일단 각각을 먼저 정의를 했어요. 댐핑 레이쇼, 아까 말한 감쇄비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할게요. 감쇄비예요. 쇠자가 이건가? 아니면 요건가? 요건 또 퀘스천이네. 아무튼 요걸로 돼 있어요. 감쇄비인데, 자, 다시 처음으로 잠깐 돌아가서 얘가 결국 여러분 뭐야? 2차 미분 방정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요거 답이 두 개잖아. 극점 요 두 개로 나눠지죠? 요거 예전에 했던 거니까. 요거 0으로 만드는 S가 두 개 존재하죠? 2차 방정식이니까. S1하고 S2가 있어요. S1하고 S2가 있어요. 이 각각을 어떻게 쓸 수 있어요? 이렇게 쓸 수 있죠? 이건지 모르겠는 친구. 근해 공식을 모르겠다는 얘기랑 똑같은 거야. 이게 근해 공식에서 나온 거예요. 그쵸? 맞죠? 이거 모른다는 친구 없겠지, 설마. 그래, 근해 공식에 넣으면 돼. 근해 공식에 넣으면 바로 이렇게 답이 나와요. 요거를 만족시키는, 요거를 0으로 만족시키는 S는
근해 공식에 넣으면 돼. 그치? 2a분의 마이너스 아직 저기 2a분의 마이너스 b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그거야 그거. 거기다 넣어보면 딱 이렇게 답이 두 개가 나와요. 그러면 요거를 딱 봤을 때 요 파트는 이름을 알파라고 하자. 요 파트는 오메가라고 하자. 그냥 우리끼리 한 거야. 식을 왜냐면 너무 복잡하니까 간단하게 보이게 하려고 얘 알파는 이렇게 하고 오메가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 알파인데 알파는 이게 무슨 뜻이냐? 그러면 알파를 요 제타 오메가 n이라고 했으니까 여기 있네요. 이게 알파네요. 그럼 결국 뭐예요?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알파 t라고 바꿔준 거네요. 그럼 알파는 지수 익스포넨셜의 지수항에 있는 yt의 지수항에 t에 곱해지는 정수이다. 당연한 거지. 여기 써있잖아. 여기 알파 여기 알파로 바꿔놓고서 이거는 t에 곱해진 값이다. 이렇게 쓴 거죠.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그런데 그러므로 알파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요걸 잘 보면 요 식에서 얘는 상수야. 얘는 이만큼은 다 사인이야. 그쵸? 사인은 얘는 상수니까 얘는 신경 쓰지 말고 얘는 사인이니까 결국 뭐 이런 식으로 될 거 아니에요? 아무리 뭐 이 괄호 안이 막 복잡하고 어쩌고저쩌고 해도 결국 이 전체 값은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거기를 기준으로 해서 그냥 위아래로 왔다 갔다만 하는 거고 얘는 그냥 1 빼기고 1 빼기 얘는 그냥 상수고 얘가 뭐냐?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알파티야. 얘는 그쵸? 1을 지나는 익스포넨셜하게 이렇게 감소하는 시간에 따라서 감소하는 이런 애잖아요. 그러면 여기다가 사인을 곱해보세요. 두 개 신호를 딱 곱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될 거야. 이렇게까지 가거든요. 이렇게 된다. 결국 뭐예요? 출력 yt를 익스포넨셜 크기만 익스포넨셜하게 감소시키는 애라고. 알파가 이 감소되는 게 알파가 크면 클수록 더 급격하게 이렇게 줄을 거라. 알파가 작으면 이런 식으로. 약간 시상수 느낌인데, 그쵸?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얘는 감쇄하고 혹은 상승하진 않아. 대부분 상승 안 해. 이거 상승 왜 썼는지 모르겠는데 감쇄 비율이야. 그래서 알파를 감쇄를 제어하는 감쇄, 여기 이제 인자라고 썼어요. 팩터라는 표현 썼어요. 혹은 컨스턴트라는 표현 썼어요. 왜냐면 어떤 익스포넨셜하게 감쇄하는 역할, 그거를 이렇게 위에 최고가, 최고치를 딱 결정해 주니까. 그쵸? 그러면 알파가 크면 신호가 이렇게 감소할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식으로 썼다면 신호가 가다가 오버슈트가 나고 이렇게 감소할 거라고요. 그 요 감쇄하는 요 비율, 얼마나 오버슈트 다음에 급격하게 줄어드느냐, 뭐 이런 것들을 정의하는 게 요 알파. 얘는 뭐냐? 제타하고 오메가인이라는 감쇄 비와 고유진동 주파수를 곱한 애를 알파라고 부르고, 그 알파를 댐핑 팩터, 댐핑 콘스턴트라고 부르겠다라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또 반대로 얘기하면 제타는, 아까 알파는 요거라고 했으니까 식을 좀 이렇게 바꿔주면 제타는, 댐핑 레이쇼 제타는 알파를 오메가 n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이거 너무 당연하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오메가 n, 고유진동 주파수 내추럴 프리퀀시라고 하는 오메가 n을, 이거 내추럴 undamped 프리퀀시라고도 하고, 나는 그냥 내추럴 프리퀀시라고 보통 불렀는데, 이렇게 했는데, 얘는 어디에 영향을 주느냐, 요 식에서 보니까, 여러분, 내가 너무 진도를 천천히 나간다. 이거 이번 주 안에 못 끝나는데, 여러분. 참, 큰일 났다. 빨리 해야 되겠다, 여러분. 나 설명 너무 디테일하게 한다. 오메가 n은 여기 보면 시간 앞에 여기가 곱해져 있어요. 물론 여기도 있고, 그리고 이 t 앞에 뭐 다른 제타도 있긴 하지만, 결국 오메가 n이 사인의
그러니까 여러분 사인 봤을 때 사인에 뭐 3t 더하기 5 이런 거잖아요. 이건 페이즈라고 불렀죠. 얘는 그냥 이렇게 쉬프트만 하는 거잖아. 그 사인 그래프를 옆으로 이렇게 살짝 움직이기만 하는 거고, 얼마나 자주 이걸 왔다 갔다 하게 하느냐, 그걸 진동이라고 여기서 표현한 거야. 그러니까 제어에서는 이 사인에 이 움직이는 걸 진동이라고 보고, 뭐 수학에서는 이게 무슨 진동이야, 그냥 업다운 하는 거지, 그치? 그럼 요게 숫자가 커지면, 이게 5면 더 빨리 진동하고, 작으면 천천히 진동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리고 사인이니까 무조건 크기는 1이고, 그치? 근데 크기는 여기에 의해서 좌우되고, 익스포넨셜에 의해서 좌우되고, 얘는 뭐만 해요? 얼마나 빨리 이렇게 진동하느냐? 뭐 천천히 이렇게 진동하느냐? 이런 느낌밖에 없어요. 근데 결국 요 앞에 있는 숫자, 주파수, 이거를 주파수라고 불렀잖아. 시간 앞에 있는 애를. 그 주파수의 어떤 값을 결정하는 게 오메가 n 루트 1 마이너스 제타 제곱이긴 한데, 얘는 조금 무시를 하고, 그래서 아까 얘를 내추럴 프리퀀시라고도 부르는데, 왜 내추럴 언댐프트 프리퀀시라고 불렀냐면, 언댐프트 뭐냐면 감쇄, 댐프가 감쇄거든요. 언댐프드, 감쇄가 안 된 상태에서의 주파수. 즉 제타가 만약에 1이면 제타가 0이면 감쇄가 안 된다는 뜻이지. 왜? 제타가 0이면 여기가 0이 돼 버리잖아요. 여기가 0이 되죠. 여기가 0이 되면 얘는 1이죠. 익스포넨셜 0 하면,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0t 하면 1이잖아. 그럼 얘가 그냥 아무 의미 없는 상수가 돼 버리지. 그럼 결국 뭐예요? 진동만 하잖아. 계속 진동. 사인만 남으니까 진동하겠죠? 그게 그러니까 언댐프트야. 즉 언댐프트란 뜻은, 여기서 말하는 언댐프트가 제타가 0일 때, 제타가 0이면 어떻게 돼요? 이 수식에서 제타가 0이니까 사인 오메가 nt네? 더하기 무슨 값이네? 그러니까 이게 주파수네, 정말. 그러니까 이거를 내추럴 프리퀀시라고 부른 거야, 오메가 n. 그래서 오메가 n을 내추럴 언댐프트 프리퀀시, 즉 제타가 0일 때의 프리퀀시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오메가 n은 거기까지 끝이에요. 그렇게 하고 끝이고, 여기까지 끝이고, 그 다음에 오메가 n, 알파, 그 다음에 오메가, 제타가 그 S평면상에서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다음 시간에 설명해 줄게요. 진도 너무 안 나갔어요, 여러분. 휴일이라고 내가 너무 편하게 쉽게 가르치려고 하다가 실수했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금요일에 빨리 진도 나갈게요. 수고해요.